세무회계 엔딩 152페이지 펴놓으시고 화면은 PPT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제 암기 싸움이죠. 사실 암기 싸움이야, 암기 싸움. 누가 잘 꼼꼼하게 외우고 있느냐의 싸움이요. 그래서 좀 하나 틀리면 우르르 쾅쾅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중력을 요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부터 볼게요. 먼저 입에서 근형기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인데, 이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떴을 때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이요.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 그때 순서는 근년기 2배 순으로 공제하되, 음용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분리과세자와 과세 형평 맞추기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 불가능해요. 2천 초과 안에서는 선택공제예요. 선택공제. 그래서 대부분은 2천만원 초과 부분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단서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성까지 까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 종합소득 공제를 배우는 챕터죠. 종합소득 공제. 그럼 이제 종합소득 과표가 떠요. 그럼 종합소득 공제 왜 해주냐면, 이제 재정학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와 비교하시오, 이런 주제가 있죠, 재정학에서. 그런 논제처럼 이제 조세정책상 일정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종합소득공제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측면이 소득 재분배를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의 소득을 적은 자한테 좀 이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소득 재분배를 당했어요. 좋은 거죠, 소득 재분배를. 왜냐면 윈도쌤이 이제 소득 재분배 실현한다고 백화점 가서 옷을 하나 사주셨어요. 자기 사는데 따라가 달라고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옷을 하나 사줬어요. 커플티예요, 커플티. 충격적이죠. 약간 강매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또 막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훈협이가 뭐 옷 사고 싶어서 뭐 데려갔더니 뭐 이거 꺼치꺼치가 아니라 미리,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얘기하네. 방어 차원에서 윤돈 쌤이 사려고 한 걸 제가 가서 봐주고 너도 하나 사줄게라고 해서 산 거가 팩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최저생활비에 보장을 해주는 우리나라의 150만 원의 인적공제 제도 있죠. 그래서 본인 무조건 빼주는 거. 150만 원이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합소득공제라는 걸 이제 운영하고 있다요.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는 이제 어떤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아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제 종합적인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이라고 쓰여 있는 표현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이 소득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특정 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인적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이게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 연금 같이 공적 연금에 불입한 금액이요. 공적 연금에 불입한 금액. 인자공제 다시 기본공제랑 추가공제로 나눠지는데, 이제 기본공제는 명당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이제 요건을 갖췄을 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세한 건 이제 책에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별 공제에서 먼저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특별소득공제. 그래서 특별자란 단어가 들어가면 근로자한테 해주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특별세액공제도 근로자만 해주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는 다시 한번 보주 있죠. 보주. 보험료 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 근데 이 보험료는 요 공적 4대 보험 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빼고 근로자들이 이제 월급 받으면서 떼이는 거 있죠. 건강, 고용, 노인, 장기 보험료. 이게 보험료 소득공제. 본인 부담분. 그 다음에 주택 관련 공제, 무주택자들이 아무래도 주택이 너무 값이 비싸니까 뭐 청약저축 납입액이라든지 국민주택 원리금 상황에 되게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얘도 2차에서는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정 수준까지만 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한도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딱 그 외울 수 있는 범위까지만 시험에 출제해요. 이렇게 유도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 근로자들의 혜택이죠. 근데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으로 들어온 건데 근로자들이 이제 세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이거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올해는 너무 복잡해요. 말이 안 돼요. 코로나 세법 때문에 3월부터 6월 사이에 쓴 거는 혜택 많이 주고 7월부터 12월이나 1월부터 2월은 다시 정정 규정이에요. 정정 규정. 1년에 그 규정을 두 가지나 외워야 되는데 이 안에서의 규정이 일단 엄청 복잡해요, 사실은. 내가 전통시장에서 썼으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통시장 좀 활성화시키자 해서
또 이 적주에 한 번씩 이마트나 뭐 이런 데들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통시장에서 써라 이런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혜택 더 많이 줘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죠. 지하철이나 버스. 그럼 혜택 더 많이 줘요. 근로자들이. 그 다음에 도서부나 책 같은 거 사면 혜택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혜택이 굉장히 어렵고 한도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반복 스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 걸로 흡수하려면 굉장히 습득을 요하는데, 왁구도 이제 저희 이제 개발한 왁구로 풀면은 금방 풀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올해 또 신설이 돼서 월수로 나눠져서 나오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거의 1% 미만이다. 근데 만약 나오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안 푸셔도 돼. 안 푸셔도. 진짜 올해는 진짜 안 푸시는 게 오히려 낫다요. 낫다. 근데 그 위까지는 다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점점 살을 붙이면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거 말고도 소득공제가 더 있는데, 특히 사업소득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소기업, 이제 떡볶이 파시는 그런 간이가세자 분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망할 걸 좀 대비해서 약간 보험회사 역할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일시금으로 돈을 탈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 올 때 우산으로 막아주는 것처럼 노란 우산으로 좀 공제해준다. 그래서 불입했을 때 좀 공제해주고 나중에 해지해서 받았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기타소득에서 한번 배웠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이고 만기에 대해서 이제 받으면은 퇴직소득으로 개정됐어요. 참고로. 그래서 그런 것들 연관이 되는데, 이거는 불입했을 때 얼마를 공제할 수 있냐, 그런 것들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500, 400, 300 이런 식으로 한도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 그나마 또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이 두 개 정도? 이 외에도 되게 많지만 수업 목적상으로는 일단 두 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자. 근데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자에 주택담보도후 연금이자 비용 공제라는 게 있어요. 연금소득자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해서 돌아가시면 주택이 이제 국가 걸로 바뀌어요. 대신에 주택을 담보하는 대가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수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쨌든 빌린 거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에 관련돼서 이자가 발생하면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기타 소득자는 별도의 특례 없고 이자 배당도 별도의 특례 없어요. 그냥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소득공제까지는 좀 쉽다예요. 쉽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좀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 그래서 일단 왼쪽에 150페이지에 체크만 좀 해볼까요? 아래쪽 표에 동그라미 1번.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항상 생각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그거 그냥 원천징수로 종결시키고 종합소득공제 이런 거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올해 특히 중요한 주택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를 신청한 자, 그 사람은 종합소득공제 못 받고 4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등록주택, 미등록주택에 따라서 400, 200 해주는 거 있죠. 그게 종합소득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그 분리과세제에 대한 공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 못해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자가 종합소득했을 때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합소득공제가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부양거저기 같은 사람 많은 사람. 그럼 종합소득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추가공제보다 더 혜택이 크면 오히려 세율도 6%고 종합소득공제로 세부담 줄여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죠. 둘 중 선택.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둘 중 선택.